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오늘도 50분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또 알차게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종목 이야기 일방적으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단에 번호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종목 상담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하는 이 시간에 매수포착 타이밍 귀여운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지점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월요일 시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2511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일단은 2500선 확실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10선 위에서 현재 움직입니다. 상승폭이 지난 2시 때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굉장히 커진 건 아니지만 한 3포인트 정도 올라갔네요. 13.65포인트 현재 상승 국면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정오경에 쭉 올라와서 2514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후에 상승폭이 조금 반납이 됐다가 다시 2시 이후에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 주요합니다. 외국인이 2,78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개인은 각각 순매도하고 있는데 개인의 매도 물량이 2,785억 원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1%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836.49포인트, 어느새 84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정오경에 오늘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시경까지 쭉 빠져내려오다가 다시 고점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지수 그래프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역시나 외국인이 여전히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168억 원, 개인은 4268억 원 각각 순매수합니다. 하지만 기관이 5354억 원 순매도하고 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60원대가 무너졌었습니다. 장중에 105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연중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1067원대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1066원 70전의 원화 약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부터 만나볼 텐데 셀트리온, 롯데케미칼, 카카오, 삼성 SDS, 에이티넘 인베스트까지 5종목입니다.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셀트리온입니다. 장중에 30만원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30만원이 갈 수 있을까라는 리포트 얼마 전에 불과 12월 중순경에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새 30만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전 상장이 되더라도 현대차까지 제치고 시총 3위로 지금 올라설 정도까지 급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12월 말경에 20만 원이 무너진 뒤에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현재도 12%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유는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호재, 그리고 램시마, 허주마 등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캐파 확대, 그리고 영업이익으로의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셀트리온 30만 원대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8%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단기 업황 반등이 시작되면서 향후 시황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상승에 주요합니다.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빠르게 주가 제자리 회복을 했는데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효과입니다. 두나무라는 업비트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룹에 카카오가 지분 투자를 많이 했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지분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투자 이익이 굉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카카오는 연일 상승 효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 SD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기대에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S 지금도 8%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블록체인 기술을 제조업에 적용한 뒤에 해운물류 분야까지 기술 분야를 확대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블록체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 SDS가 대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종종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제 가시성이 보인다라고 기대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투자 수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오늘 장중에 5,7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도 15%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1년 새에 300배 잭팟이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나무,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두나무 이슈였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두나무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두나무 지분을 확보했는데 기업 가치를 500억 원으로 당시에 두나무 기업 가치를 산정을 했는데 최근 업비트 성공으로 두나무 기업 가치가 무려 15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투자 가치는 300배를 넘게 지금 이득이 날 것이다 라는 효과의 에이티넘 인베스트 오늘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스템, 네이버, 신라젠, 대한유화, 스킨앤스킨 올라와 있습니다. 코아스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줄기세포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코아스템 오늘도 주가는 우상향합니다. 17,400원대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16,000원 부근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8%가 넘게 올라갑니다. 상승 이유는 루게리병 치료제 매출 증가 기대감의 급등세라는 건데 루게리병 치료제 뉴로나타-R 매출 증가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우상향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4%가 넘게 급등하면서 네이버의 주가 어느새 95만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자회사 라인 성과형 광고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나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지만 일본에서는 정말 폭발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라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의 주가는 오늘 롤러코스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 고가는 98,400원, 저가는 92,500원, 현재 주가는 딱 중간 정도인 9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 주주 측의 장내 매도로 주가의 변동성이 현재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유화입니다. 증설 효과 본격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업황 상승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장중에 지금 10%가 넘게 급등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황도 괜찮고요. 외국계 증권사의 매수가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 스킨앤스킨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9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슈퍼 아몰레드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스킨앤스킨에 대한 주가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 1,09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957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45분 26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눌림목 매매 강자 오현진. 시장 트렌드에 맞춰 저평가 기업을 뽑아내는 종목 발굴의 1인자 김지훈. 오늘은 일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지훈 차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김지훈 차장이 새로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는데 종목 들어보기 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수줍은 인사.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저평가된 기업, 이제
펀더멘털이 탄탄한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면서 수급적으로도 기관이나 외국인,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뭐 덩어리가 큰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단기 트레이딩 그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려우기 때문에 좀 오래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성향을 보자면 좀 안정성에 가깝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안정성과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주로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린 김지훈 차장이고요. 오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네, 잠시만요. NC소프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NC소프트 역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부진하지만 오히려 신규 매수에 좋은 기회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NC소프트 여전히 올해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작 모멘텀입니다. 신작 모멘텀. 올 2분기에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시즌2가 신작 출시를 2분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대만의 그 리니지 M이 매출이 상당히 그 줄곧 앱스토어 계속 매출 순위 1위를 달성하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블레이드 앤 소울 외에도 신작 모멘텀은 모바일 게임 그 팡야, 그 골프 쪽 라인 팡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북미 자회사 쪽에서 PC 게임 아이온 역시도 부분 유료화가 더불어서 좀 신작 모멘텀이 있다는 점. 그래서 북미 쪽과 중국 쪽, 유럽까지 해외 글로벌적으로 고른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국내 최고의 IP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NC소프트 밸류에이션은 좀 프리미엄 바다에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사실 최근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42만 원대까지. 네. 어느 지금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들어갈까요? 제 생각에는 현재까지, 그러니까 손절가 한 41만 원 선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예. 뭐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들어가게도 상당히 비싸게 사시는 가격은 절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지금 들어가신다면 41만 원 정도의 손절가는 꼭 지켜달라. 지켜주시고.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목표가는 일단 미니멈으로 50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미니멈이 50만 원 정도요. 네. 자, NC소프트 그렇다면 매수가 현재가 손절가 41만 원, 목표가 50만 원 미니멈으로 지금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다음은 역시 대세인 셀트리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말씀하시겠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회사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키포인트는 역시 셀트리온 그 3인방이죠. 램시마와 트룩시마, 허주마가 주력 제품이 모두 호재를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3분기 내 유럽 시장 점유율이 7%에, 그러니까 작년 3분기가 이미 7%를 달성을 했고요. 예. 15%까지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램시마보다 더 높은 증가율로, 빠른 증가율로 지금 시장을 침투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에서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역시 15%,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 방금 말씀드린 트룩시마의 시장 점유율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 시장 점유율 확대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매출이 확대된다는 거로,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램시마 피아 주사 제형이라고 SC 제형, 이게 지금 정맥 주사가 기존의 램시마가 병원에서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램시마 이제 주사 제형을 할 건데 환자가 직접 자가 투여할 수 있다는 점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진보된 점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도 빠르게 좀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램시마 외에도 허주마 같은 경우는 유럽에 지금 이제 승인 권고가 지금 작년 12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유럽 쪽에 빠르면 1분기 내 매출, 미국 쪽은 하반기에 허주마에 또 강력한 또 매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램시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럽 시장에서 47%의 시장 점유율이 견조하답니다. 그래서 3대 그 트로이카인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미국과 유럽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라 기존 의약품 시장을 바이오시밀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단순하게 목표가 30만 원, 35만 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가 여전히 코스닥의 대장의 지위를 좀 유지할 것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바이오 그 업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3네요. 마3 트리오 같은. 네네. 허주마, 네. 램시마, 맞습니다. 트룩시마. 이게 사실 어머니 아버지들은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네. 자, 셀트리온 그럼 지금 가격 30만 원이에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매수 가격인데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됩니까? 근데 지금
12거래일인가요? 지금 꺾이질 않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요? 한번 끊고 가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언제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꼭 예. 가격이나 기간 조정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그 셀트리온 굳이 사고 싶다면 최소한 개인적으로는 15% 이상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코스피 이전 상장에 그 기대감이 있거든요.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는 계속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섣부르게 접근하지 마시고 충분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너무 급하게 올라간 네.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LG U+ 말씀드리겠습니다. LG U+ 견조하게 올라가다 최근 주가가 부진하지만 LG U+ 역시도 여전히 2018년대 매출과 이익이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과거 LTE 도입 당시에 그 높은 이익 성장률과 주가 상승률을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G 조기 도입 외에도 제가 좀 눈여겨보는 점은 분리공시제도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입니다. 이 분리공시제도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기존의 단통법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유통의 혁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LG U+의 매출과 이익을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선택 약정요금제 채택으로 이동전화 그 ARP로 해서 평균 판매 단가는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통신사 대비 LG U+가 비싸냐? 비싸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퍼가 2018년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10배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뭐 SK텔레콤이나 그쪽 그 퍼를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SK텔레콤이나 KT요? KT에 비해서는 LG U+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외국인 지금 36일 연속으로 1,100억 가까이 지금 순매수라는 점은 상당히 수급적으로 양호하다. 그래서 LG U+도 중장기 우상향의 흐름은 꾸준히 이어갈 것이고, 평창 올림픽 모멘텀도 여전히 LG U+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대는 어때요? 지금 14,000원대인데. 14,000원대 지금 현재가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목표가는 15,000원이고요. 예. 손절가는 지금 장기, 그러니까 60일, 120일선 이평선이 모아있는 구간이 13,300원에서 500원 선이거든요. 예. 그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14,000 하단에 오면 오히려 그러니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13,500원에서 14,000원 구간, 지금 정도의 조정이 나왔던 구간은 참 괜찮은 매력적인 네,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이제 코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미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반도체가 이제 미세화, 다단화될수록 그 세정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미코가 기존에 그 고부가 가치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국내 업체들은 Y2O3를 저부가 가치의 이제 파우더로 코팅을 하고 세정을 했지만, 지금 코미코만의 독자 신규 개발한 그 YF3 코팅 채택이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다방면으로 지금 그 상당히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의존하지 않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해외 신규업, 대만의 TSMC까지 글로벌 매출처까지 다변화됐다는 코미코의 상당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미코가 지금 해외 반도체 업체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노바 코팅 공법이라 가지고 고밀도의 치밀한 코팅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올해 지금 상당히 그 신규 투자에 관련된 모멘텀도 있습니다. 올해 한국법인 같은 경우는 120억을 투자해서 생산 능력을 캐파를 약 30%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 역시 TSMC가 난징에 진출했거든요. 그 난징 법인을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법인 추가 설립 기대감, 그리고 대만 법인 말씀드렸듯이 지금 생산 능력 약 8월 달에, 작년 8월에 110억을 투자해 생산 능력 400%까지 확대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건 그만큼 매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고단화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되는 효과, 그리고 그 상당히 좀 그 수급적으로는 좀 기간이 이제 소폭 들어와서 수급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회사, 전방산업 IT 올해까지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가격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좀 중장기를 보고
좀 매수해볼 만하다. 현재 가치에서도 사볼 만한 가격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24,250원 지금 괜찮다고 네, 말씀이신 거죠? 지금 비싼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갈 때 소폭씩 들어가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는 항상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네. 그럼 이거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예상을 하십니까?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목표가는 3만 원까지는 또 충분히 전고점이네요. 달성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MLCC, 그러니까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가격 상승 추세, 그리고 두 번째는 MLCC의 그 수요 공급, 타이트한 수급 밸런스가 되겠습니다. 예. 역시 그 IT 제품과 통신에 대한 스펙 고도화에 따라 스마트폰과 주기판이 지금 SLP 기판 적용 기술을 지금 이제 상용화되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IT 하드웨어 전반에 MLCC의 그 고용량의 고부가가치 고마진의 MLCC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 MLCC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된다는 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T 업계 하이엔드 부품 공급업자 삼성전기 같은 하이엔드 부품 업자가 국내 삼성전기, LG이노텍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품 업체들의 우위 시장, 그러니까 오히려 부품 소재 업체가, 그러니까 완성품 업체를 안성품 업체 뭐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당히 좀 우위에 점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고용량 저층 세라믹 콘덴서의 가격 상승 추세는 견조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중국 쪽에 그 거래선량 듀얼 카메라가 작년 같은 경우는 1개 채택돼서 지금 2개, 3개까지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카메라 모듈 제품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2018년에 1분기에 또 갤럭시 S9 나오죠. 갤럭시 S9 모멘텀까지 합쳐서 상반기에 이제 DM 사업부 같은 경우 외형 성장이 약 20%까지 확대될 전망이라 올해 사상 그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전체 매출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ACI, 그러니까 RF PCB 쪽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연간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모멘텀 외에도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꼭 그 투자자분이 상당히 관심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출이 약 20% 가까이, 영업이익이 94% 증가하는 좀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중장기 목표가는 뭐 삼성전기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이제 최근에 9만 원대를 다시 딛고 11만 원을 향해서 전고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가격 그럼 조금 많이 올라온 듯한 10%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그 9만 원대가 상당히 좋은 매수 찬스였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좀 비싸고요. 근데 삼성전기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삼성전기는 이제 뭐 15% 이상의 뭐 가격 조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10% 미만에서만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중장기로 보고 매수하기에는 괜찮다고 보고 지금 가격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종목 들어봤고요. 오현진 팀장님 5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5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종목을 교체하는데요. 기존의 넷마블 게임즈가 이제 이저가 17만 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실을 하고 신규 종목을 편입하겠습니다. 신규로 편입할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는 포스코 계열의 IT 서비스 그리고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모멘텀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주죠. 공장의 설계라든지 제조 그리고 유통 과정의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될 때에 가장 일반적인 공장 형태가 될 것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포스코 제철소 60개 이상의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사가 이제 팩토리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ICT의 수주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스마트 빌딩 사업도 수주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마트 빌딩이라는 게 그 빌딩의 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스스로 에너지 관리라든지 기능성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 빌딩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이 대기업들이 아마 사옥을 신축할 때는 이 스마트 빌딩 사업 형태로 좀 신축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포스코 ICT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1위의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또 CES가 얼마 안 남기도 했지만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 AI 그리고 뭐 전기차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도 맞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 단기간에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좀 거치고 있어요. 근데 8,000원 초반대가 기술적인 지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한 종가나 이 정도 부분에서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700원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K텔레콤 보겠습니다. SK텔레콤 배당락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밀렸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저점을 잡고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장비 업체와 함께 5G 국제 표준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아마도 5G 관련주는 올해 내내 화두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또 4차 산업혁명 같은 것도 결국은 5G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SK텔레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냥 강력하게 홀딩하시면서 가셔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신주 요금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완화가 됐고요. 지금 서울과 인천의 5G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들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낙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지금부터는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CES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CES에서 5G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선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SK텔레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손절가를 26만원에서 25만원까지 한 템포 정도 낮추겠습니다.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충분히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흔들림은 좀 감수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초기에 정해졌던 목표가 28만 5천원을 유지를 하고요. 손절가는 25만원으로 설정해서 홀딩해 나가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역시 이제 신규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종목 교체가 이제 조금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신규로 진입하는 종목 AD칩스입니다. AD칩스는 반도체 설계와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고 특히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오늘도 7%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시장에서 조금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AD칩스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약간 저평가가 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에 자율주행과 웨어러블 비롯한 사물인터넷, 두뇌 역할하는 MCU, 초경량 반도체 2종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AI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요. 또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되면서 로봇주가 꾸준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봇주가 순환매를 보일 때 고점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돌리는 종목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낫겠죠. AD칩스 가격 매력이 여전히 있다. 오늘 7% 정도 급등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는 2,300원 정도 전략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은행주입니다. 기업은행인데요.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지난주에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재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 과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6,000원대 중반에서는 충분히 지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추가적인 반등 다시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기업은행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 외국인이 매수하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기관이 매도하는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준금리는 어차피 올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대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부각된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호재가 조금 선반영됐어요. 이 부분이 약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지금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봅니다. 기존의 목표가 손절가를 모두 차량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17,500원, 손절가를 15,500원까지 한 템포 높여서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홀딩하면서 수익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기존의 NC소프트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홀딩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괜찮은 종목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설정해드렸던 입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오늘 신규 종목으로 교체해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로 편입할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지금 전장산업이 가장 큰 모멘텀이에요. LG그룹사가 전반적으로 지금 전장사업에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고 있는데 LG전자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LG전자를 따라가긴 어렵고 상대적으로 주가 조정이 나왔던 LG이노텍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최근엔 그 매도세가 약간 멈췄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LG노텍의 전장사업 부분 매출액은 한 1조 4천억 수준, 전년 동기비 두 자릿수 증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고객사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3D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요. 앞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그 3D 카메라가 채용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매력이 더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천 2천 원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전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종목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33번님께서 게임빌 종목 67,800원에 비중은 10%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일단 김준 차장님 게임빌 종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는 게임업종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업종 역시 해외 쪽의 실적 모멘텀을 보셔야 되는데요. 게임빌 같은 경우도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 흥행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사신 가격이 상당히 좋은 가격에 사셨거든요. 지금 6만 원 얼마에 사셨죠? 67,800원. 네, 상당한 지금 수익은 오늘 현재 지금 주가만 보셔도 지금 게임빌이 83,900원. 예, 83,000원대거든요. 예. 83,900원이면은 상당한 수익권이시고 비중도 10% 굳이 팔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게임빌 모멘텀을 보시면 이제 로열블러드가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 흥행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제 신작 그 MMORPG 모바일 쪽 MMORPG 로열블러드가 지금 그 국내 뭐 사전 예약자만 뭐 100만 명을 넘어섰고 3월 중에 글로벌 출시를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100대 100 뭐 규모의 RVR, 그러니까 진영별 팀플레이,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이 적용된 오픈필드 뭐 가차별 정도 상당히 뭐 그 이슈가 될 만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채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모바일 게임에서 좀 유의미한 흥행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실적으로 적용되면 2018년 1분기에는 영업이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 종목들 말씀드릴 때 흑자 전환하는 건 상당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18년에 10종의 신작 출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빌 굳이 파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멀티플 반영된다고 보고 있고, 게임 업종이 꺾이지 않아, NC소프트가 꺾이지 않는 한 게임빌도 충분한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빌 같은 경우 뭐 비중도 크지 않으시고 수익 국면에 있으시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까지 천천히 들고 가보시는 거 어떠냐라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8008번님께서 두산인프라코 9,510원, 비중이 높습니다. 80%, 신주인수권 행사하면 하락한다는데 팔아야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뭐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오현진 팀장님 어때요? 네, 신주인수권 행사는 일단 주가에 하방 압력을 주는 게 맞죠. 일단은 주익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또 신주인수 행사 가격 자체가 낮으면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이 행사가 이제 예정된 종목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그런 부분을 터치하더라도 그 두산인프라코는 지금은 한번 끊고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9,700원, 9,800원, 만원까지 이게 매물이 굉장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만원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만원대를 넘어서도 8호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은 대형주예요. 대형주가 저항대를 넘어서서 쉽게 뚫고 가기는 쉽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9,800원부터 만원까지는 이제 금방 뚫어내기보다는 조정을 한번 주고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폭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두산인프라코 매도 의견을 드린 건 이 종목이 나빠서가 절대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자회사인 두산밥켓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여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실적, 모멘텀 계속해서 괜찮고 수급도 좋아요. 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전고점이기 때문에 한번 끊었다가 한 9,500원 밑으로 조정 올 때 다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은 좋지만 기술적인 부담이 있고 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전체 물량을 한번 차익 실현을 하자. 그 다음에 다시 보신다면 9,500원 밑에서 매수할 기회 충분히 줄 거니까 한번 끊고 다시 매수하는 기회 잡아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살짝 수익 국면이기 때문에 살짝 끊어 가시는 것도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단기적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다시 종목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김지훈 차장의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서울반도체 말씀드렸습니다. 예. 서울반도체 최근에 주가가 부진하지만 여전히 서울반도체도 실적 모멘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추정 매출액만 약 18%
상승되고 영업이익 또한 24%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자동차 쪽 조명 비중이 확대인데요. 자동차 조명의 특징은 상당히 고마진이라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판매 관리비, 판관비를 통제함으로써 영업이익이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 서울반도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LED 산업 환경이 점차 개선 중인데요. 이거는 자동차 쪽 시장 개척 외에도 지금 뭐 OLED 때문에 LED 산업이 오히려 뭐 칩 가격이 하락되고 그리고 LED 산업이 구조적으로 태세되는 게 아니냐는 시장에 우려가 많지만 네. 그 와중에도 역시 선두권 업체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뭐 마이크론, SK하이닉스가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듯이 LED 산업이 구조조정되면 선도 업체는 살아남게 돼 있고 역시 서울반도체는 국내 탑 LED 선도 업체라고 볼 수 있겠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가능성은 오히려 서울반도체는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LED 판매는 꾸준히 좀 증가 추세에 있고요. 서울반도체도 실적이 올해 매출액 또 사상 최대 매출액을 예상을 하는데요. 매출 1조 3천억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쪽 조명의 외형 성장까지 더불어 OLED TV 시장 확대를 위험 요인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LED 구조조정의 가속화로 좀 긍정적인 기회 요인이라고 보시는 게 더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라는 점이고요. 마이크로 LED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마이크로 LED 지금 꾸준히 개발권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최근 외국인 순매수를 보시고 중장기 목표가는 32,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다음은 두산 인프라코인데 아까 상담을 예, 요청하셨는데요.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대형 종목들과 동일하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두산 인프라코 연초에는 중국 굴삭기 성수기 시장이 도래를 하고요. 그리고 4분기에 판매 전망치만 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93% 증가 2,372대를 예상하고 있어 판매량 굴삭기 견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판매치가 중요합니다. 12월 판매치 아직 안 나왔는데요. 12월 판매치에 따라 2018년 시장 전망은 엄청나게 좀 상향될 여지가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굴삭기 시장에 대한 성장률보다 두산 인프라코의 매출 증가율이 더 오히려 월등히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고요. 글로벌 건설기기 업황을 보시면 일단 1등 업체 캐터필라하고 2등이 고마츠인데요. 고마츠의 판매 데이터를 봐도 유럽은 9월 달부터 그 다음에 아시아와 북미 쪽은 11월 달부터 판매세가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에 대한 두산 인프라코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기계 시장은 호황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글로벌 전 시장이 이제 성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 중국과 관련돼서 머리 아프시면 두산 인프라코 한 종목 가져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 굴삭기 시장의 성장 지속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나 그에 대한 우려는 지금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목표가 12,500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보유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5% 정도의 상승력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은 이제 페노션입니다. 글로벌 경기는 좀 확장세에 있고요. 여전히 내수주보다는 수출주에 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수출주가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좀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나라의 그 대부분의 그 비중이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노션은 어떠냐, 이제 4분기 역시 매출액이 23%, 영업이익이 약 15%, 실적이 잘 나오고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수준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가장 포인트는 역시 BDI입니다. 건화물 운임지수 2018년에 1500포인트 선은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BDI의 그 BEP 손익분기점이 약 1100선이니까 그걸 상회하는 상당히 견조한 BDI 건화물 운임지수 상당히 견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그 벌크선 수주 잔고가 작년 말 대비 선봉량이 약 8.4%로 최저 수준이란 점, 그리고 중국에서 강력한 환경 규제 도입으로 폐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벌크선 선봉량이 이제 전년도 대비 1.6%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거는 굉장히 초과 제한적이라는 부분. 근데 수요는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고품질의 철강석에 대한 수요 때문에 벌크선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경기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페노션 충분히 수급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페노션은 지금 이제 그 벌크 운임의 단기 가격의 급등락보다는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디아의 그 상승 추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중장기 목표가 7,000원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그 외국인이 45만 9천 주 지난주 금요일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예. 이것도 좀 수급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페노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다음은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전지 부분을 비롯해 바이오까지 전 사업부가 고른 실적을 보여준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글로벌 그 석유 시장, 그러니까 유가 시장이 수요는 크게 늘었는데 정제 관련 설비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제품가와 원자재 가격의 차이인 정제 마진이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하는데 스프레드 마진은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일 거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시장의 컨센서스는 2019년까지 정제 마진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정유에 대한 수요는 2019년까지 일일 평균 140만 배럴 증가하는 수준이나 정제 설비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70만 배럴의 공급이 그치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가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LG와 강력한 또 전기차 모멘텀이 있죠. 1분기 폴란드 전기차 10만 대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장이 1분기에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시간주 홀란드에는 연간 3만 대 공급 가능한 미시간주 그 홀란드의 그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GM, 크라이슬러의 미니 벤퍼시피카라고 이제 새로 신규 크라이슬러에 나오는 이제 미니 벤 차량까지 신규 그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눈여겨보실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지금 전기차용 전원과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그러니까 ESS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ESS의 핵심이 바로 리튬 2차 전지에 구성된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ESS 전지에 대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전기차 사업부에 대한 매출은 구조적으로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수에 3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아크릴산과 SAP, 아크릴산 같은 경우는 그 도료, 점 접착제, 코팅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SAP 같은 경우는 여성용과 위생용품, 여성용 위생용품, 기저귀 등에 사용돼서 이거를 이제 여수에 3천억 투자로 추가되는 매출 기대한 것만 연간 3천억의 매출 증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LG화학 지금 약간 조정받다가 또 견조하게 40만 원대 회복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목표가 50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역시 그 이유는 패널 가격입니다. 패널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2018년에도 패널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TV 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TV 세트의 판매량이 예상보다는 작년 4분기부터 호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세트 업체들의 재고 축적 수요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 업체는 이제 2018년 1분기 비수기를 지나서 그 캐시 코스트까지 근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2018년 1분기부터는 패널 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좀 시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패널 업체들이 안정적인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TV 세트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패널 가격이 조금만 진정이 된다면 LG 디스플레이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요. TV 사이즈가 지금 회복되고 있거든요. 9인치 TV가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TV 수요 회복을 견인하면 대형 TV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LG 디스플레이의 그 강력한 OLED TV 패널의 수익성이 올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1분기를 저점으로 수익성 OLED TV 패널 좀 회복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에서 LG 디스플레이 좀 중장기 관점에서 담아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꽤 멀리 갈 수 있겠다. LG 디스플레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 종목 빠르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넵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넵튠 이제 기존 보유 종목이죠. 소셜 카지노,
야구 그리고 사천성을 비롯한 모바일 게임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은 그 배틀그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인기 게임을 제작한 게임사 블루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목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월 20일을 기점으로 배틀그라운드가 정식 발매로 전환이 됐습니다. PC 버전의 그 선보인 정식 버전 배틀그라운드는 신규 총기라든지 뭐 새로운 무기 등 사양 콘텐츠가 좀 추가가 되면서 인기 몰이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이 이제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5,0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하고 반등 한번 기다려보는 관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한국화 컴퓨터입니다. 한국화 컴퓨터 이제 지난주에 무너졌다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등락이 있지만 좀 긴 시각에서 보자면 저점을 조금씩은 높여가거든요. 정배율로 전환되는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치에선 편하게 보유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컨그룹은 이제 내일이죠. 내일 열리는 CES에 참가합니다. 상사 처음으로 참가하는 건데 이 로봇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스마트 장비 AR 그리고 VR 자동 번역 이런 그룹 보유 솔루션의 제품을 신규로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CES 전후로 해서 주가 반등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모멘텀 변한 부분 없죠. 실적도 좋고요. 안전장비 기업 산청 인수 이후로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모바일 오피스 성장했다는 수혜 모두 다 이제 변한 부분 없으니까 그대로 홀딩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6,500원 기존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맥스였습니다. 코맥스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사무인터넷과 인공지능 사업을 강화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바닥 구간에서 저점을 탈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오현진 팀장이 사실 지금 사례가 걸렸는데 방송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사례가 아직까지 콕콕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데 코맥스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이 7,230원대입니다. 이번 주만 해도 지금 4%가 넘게 올라오고 있는 주식 코맥스 종목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잠시 끊겼고요. 홈네트워크나 CCTV, 방송설비 등의 전자통신기기 전문 제조업체로 알고 있는 코맥스입니다. 지금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더 여쭤보도록 하죠. 오현진 팀장님. 네, 그래서 목표가 8,000원이었거든요. 기존에 그 목표가 유지하고 홀딩하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여행주로서 이제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밑꼬리가 달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오픈, 그리고 올해도 많은 공휴일이 예정되어 있어요. 2월에 설 연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받아갈 수 있고, 사드 리스크가 지금 완전히 해소가 안 됐는데 앞으로 어찌됐든 간에 완화되는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행주도 추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약간 흔들렸는데 어쨌든 밑꼬리가 달면서 회복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의 수급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위치에서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만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익절가를 지금 10만원을 설정을 했어요. 10만원 익절가로 여전히 홀딩하는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지금 보유 종목 중에는 가장 폭발적인 상승인 것 같아요.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게 되면 운송 전반에 걸쳐서 그 물류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수립 사업 부분에서 그 공공 블록체인 사업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상당히 좋고요. 이전 고점을 좀 넘어서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표가 22만 원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오늘 25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상향된 목표가도 거의 달성 임박인데 일단은 거의 목표가 없이 홀딩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추가 상승 모멘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위치에서 홀딩하시고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부터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511포인트대에서 지금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57%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514포인트 오늘의 고점입니다. 정오 이후에 잠깐 빠져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2511포인트대에서 좀 좋은 흐름으로 장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입니다. 외국인 여전히 사네요. 3,220억 원이나 삽니다. 기관은 466억 원 팔고요. 개인은 3,210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전기 전자 업종들은 좀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대차, 포스코 올라가고 현대차 파업에도 불구하고 오늘 단기 저점이라는 판단이 있는지 15만 1,0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포스코도 강보합권 전환이 됐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네이버, LG화학, KB금융 나란히 4%대 상승 흐름들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0만 원에서 500원 빠집니다. 지금 삼성물산도 1,000원 정도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네요.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40포인트까지 터치를 합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들 굉장한데요. 1.45%나 올라갑니다. 일중 흐름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일단은 정오 이후에 상승폭이 조금 끊기는가 했는데 다시 2시 이후에 상승 흐름 가져가기 시작했고요. 840선 현재 포인트 오늘의 고점 부근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되겠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개인 각각 삽니다. 개인이 3,975억 원, 외국인은 1,535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5,404억 원 팔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4,171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네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의 상승이 정말 무섭습니다. 13.45%나 올라가면서 30만 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장 이후에 또 신고가네요. 11만 7,500원대까지 7.8% 올라가고 신라젠의 주가는 오늘 요동칩니다. 5.8% 최대 주주 매각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빠지고요. CJENM 강보합권 전환이 됐습니다. 티슈진도 4%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메디톡스, 로엔은 빠지는데 로엔도 낙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추세고요. 바이로메드도 보합입니다. 슈젤은 1.47% 상승 마감이 예상됩니다. 자,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이고 장 후반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40 지금 안착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감지수 체크하기 전에 김지훈 차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오늘 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인데 역시 코스닥 쪽 흐름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정책 모멘텀이죠.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코스닥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 흐름은 당분간 계속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뭐 지금 나온 거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그러니까 대주주 그 양도세 차익 관련해 가지고 그 팔던 물량이 이제 오히려 다시 이제 도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도 지금 코스닥 쪽 1,500원 넘게 지금 오늘도 보니까 매수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코스닥 종목들 계속 관심 갖고 좀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대형주보다 주가의 탄력성이 좀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 매매하시기에 좀 좋은 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쪽을 좀 더 눈여겨보자. 정책 기대감 모멘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0.63%나 올라갔네요. 2,513.31포인트가 지금 상승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워낙에 많이 올랐는지 집계가 지금 조금 더디고요. 원달러 환율은 3원 30전 올랐습니다. 오늘 1,050원대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1,066원으로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39.4포인트에 조금 못 미쳤네요. 1.37%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체크하도록 하죠.
오늘 전 일정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 차바이오텍 12월 1일 금요일에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수익률이 무려 96.75%가 나오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제네신 종목 지금 85.45%의 상승 국면이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의 KMW도 81.27%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송동현 팀장의 JW 생명과학 25.31% 수익 국면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 한 주간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자,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뭐 긍정적으로 끝이 났고요. 내일장에 대한 기대를 한껏 또 키웠는데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네. 오늘 괜찮았잖아요. 네. 내일도 괜찮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단순하면서도. 글쎄요, 주가를 뭐 예측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가져갈까요, 내일? 네,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이 CES, 그러니까 국내 글로벌 최대 가전 전시가 있거든요. 작년부터 좀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그 참가가 좀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 최대 좀 수혜주로는 오히려 스마트카 관련된 업종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에 막 만도, 그다음에 최근에 아주 상승폭을 가파른 사막 컨덴서 같은 회사들, SL 같은 회사들, 그 스마트카 관련해가지고 좀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이 또 그 CES의 뭐 행사의 또 주제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 건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기에 5G 기술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LG U+ 같은 통신주 외에도 통신 장비 업체들, 대한강통신 같은 회사들, 뭐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회사들 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올해 폴더블 롤러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대폭 등장할 것이라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OLED와 그 TV용 롤러블 OLED 디스플레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롱 인더스트리가 최근에 견조하게 주가가 올라온 것은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상용화될 것이다. 그래서 접히는 거죠? CPI 필름이 그건데요. 그래서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코롱 인더스트리가 역시 그 핵심 그 투명 폴리 이미드 필름의 그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CES에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ES 관련주도 좀 눈여겨 보시고요. 바이오 관련 회사들은 워낙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지금 많이 과열된 국면도 있지만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 사서 마음고생할 수 있다. 사서 충분히 마음고생할 수 있고요. 사서 마음고생하기보다는 충분한 기회, 타이밍을 언제든 타이밍 올 수 있는 거니까 기회를 노렸다가 바이오주의 중장기 상승 추세에 대한 상승세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노리셨다가 저도 뭐 방송에서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들면 언제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CES 관련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 또 내일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볼만한 종목들도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어떤 종목들을 볼까요? 네, 말씀드리면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일단 오늘 보니까 LG전자가 많이 빠졌거든요. LG전자도 역시 2018년 CES IT 그러니까 부품업체들 간에 플랫폼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IT 업체들의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 상당히 실적이 좋거든요. 가전 쪽 여전히 실적 견조하고 전장 부품에 대한 또 모멘텀도 있어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목표가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뭐 13만 원대 후반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종목들 지금 오늘 왜 이렇게 그 폭락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전정 실적 공제에서 시장 컨센서스 22% 하회했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서 오늘 한 건데 기회인가요? 아니면 내일 한 번 더 빠질 수 있나요? 일단은 어닝 쇼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컨센서스 하회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의 주가가 빠질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지만 이제 LG전자가 올해 매출과 이익이 과연 성장할 것이냐가 포인트가 되겠는데 올해 매출과 이익은 여전히 성장한다고 보면 그 단기 딱 타이밍의 시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이라 저는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더 짧게 가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더 내일 한번 눈여겨볼까요? 오늘 보면 이제 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좀 계속적으로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봤을 때 대한유화 같은 종목은 증설에 대한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워낙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이 센 종목들은 좀 더 추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정도는 내일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힘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며칠 더 갈 수 있을 그런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재료들도 충분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메르시 정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지훈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